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나 가족관계 그리고 자녀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갈등을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부부와 가족관계 그리고 자녀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 비결은 과연 없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공감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감정에 대한 선택과 회피를 넘어서 실질적인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공감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공감하기라고 하면은 공감에 대한 정의 붙어서 한번 명확하게 내리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공감은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이 느낀 경험 세계에 대해서 참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다. 누가? 내가 하는 노력이 되겠죠. 상대방이 느낀 경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공감하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감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소통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 갈등과 상처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책입니다. 금년 4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는 공감은 지능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의 부족은 내가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회피를 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심리적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쁨이나 분노나 슬픔에 대해서 나의 이득, 나의 나중을 생각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공감 부족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이 자밀 자키라고 하는 심리학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전통적 가설은 공감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은 거의 반사작용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통상적으로 누구나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공감 능력도 연습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기술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감은 지능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과학적 근거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심리학자 중에서 또 이 공감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예의주시했었던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대 소녀였을 때 아빠는 저의 진실된 친구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충고를 하지 않으셨고 단지 공감, 이해, 지지만 해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분은 나탈리 로저스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인간중심 상담 모델을 창시한 칼 로저스의 따님입니다. 이분은 1902년부터 198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인간중심 상담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공감의 중요성, 공감의 치유 능력, 관계에 있어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익히 깨우치셨던 분이죠.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공감이 인격 변화에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공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강해지면서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다. 단지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치유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많은 치유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익히 인간중심 상담 모델에서 깨우치고 그것들을 이론적 상담 모델로 창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공감을 달리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타인의 관점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감은 발달의 상태와 같이 공감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동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죠. 3세나 4세 아동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친구와 같이 놀고 있는 3세나 4세 아동이 친구가 배가 아팠을 때 어느 어머니에게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갈까요? 그 어린 아동은 어린 아동의 친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성인들의 보통의 이 공감에 대한 발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친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감 능력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같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익히 증명된 내용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마비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 상황이 아주 강한 경우에 이러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내면서 공감 능력이 마비되면서 심리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벽한 공감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공감이란 어떤 게 완벽한 공감일까요? 여기 제가 이심점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알잖아. 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지 라고 하는 것을 이심점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심점심은 텔레파시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심전심은 결국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의식에서의 힘겨루기 그리고 아픔과 분노로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기 초기에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눈이 멀었다 그러죠. 그 눈먼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서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 요구들이 상처로 변질이 되고 분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낭떠러지기 위해서 상대를 밀어내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중심 상담 모델을 창시한 로저스는 공감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공감은 깊은 수준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적이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감적 대화라고 하면은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여기 노부부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 자신이 나쁘고 수치스럽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공감하기에 대화의 예가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밤늦게 전화 한 통화 없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을 때 내가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이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대화가 공감적 대화로 서로에게 인정과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뭐뭐 했을 때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기분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적 대화의 예가 되겠죠. 지난 2번의 시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이 아닌 반영을 통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마음을 열 수 있는 힘, 공감만으로도 상대방의 느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도 우리 관계는 많이 치유적일 수 있고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전한 대화는 공감으로 갈 수 있고 그 공감은 서로에게 치유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임하고 부부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1980년대 여기 나온 부부 치료에서 매우 임상적 실험 결과와 효과를 입증한 부부 치료 대화법입니다. 반영하기와 인정하기와 공감하기는 부부에게 또는 가족 간에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과제를 치유할 수 있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료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하고 부부 대화법, 앞에서 얘기했던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반응적인 대화보다도 반영하는 의도적 대화를 통해서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멈추고 끊어진 공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상호 신뢰의 구축 과정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반영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관계 하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나 가족, 자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상대를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상대가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상처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치료도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영과 인정과 공감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여러분들의 대화 과정을 훨씬 더 치료적 관계로 만들어서 풍부한 삶의 여유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과감하게 그렇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남편 그리고 아내, 자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임하고 부부 대화법을 기본으로 한 반영하기, 그리고 인정하기, 그리고 공감하기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훨씬 많은 힘을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